그다음에 세관에서 마약을 이제 압수하고 처벌하는 과정에서 그 압수한 마약을 다 폐기하도록 돼 있잖아요. 규정상 보면. 근데 도대체 어떤 종류의 마약을 얼마만큼 압수했으며 그 압수한 마약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혹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조회수를 위해서 여쭤보겠어요. 김건희 여사와 최재형 목사 간에 나눈 카톡이 최근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 참 유시민 작가는 안 나오는 데가 없고 안 끼는 데가 없어. 핵인살. 아 대단해. 내가 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찌됐든요. 네, 여기에도 유시민 작가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다루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다루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유시민이 사실 자신이 대권 욕심이 있어서 서초동 촛불 집회 그 키운 거고 조국을 이용한 거다. 유시민 저 나쁜 놈이야 저. 김건희가 한 말이죠. 네. 그리고 유시민 그 아주 그냥 정의로운 척 청빈한 척 하는데 유시민은 굉장한 부자예요. 우와, 그리고 좋다. 이거는 좀 전달하기가 좀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노무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노무현이 유시민에게 아주 서운하게 돌아가셨죠. 마치 이제 본인만 알고 있는 정보인 것처럼 또 이렇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문맥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뭐 아무튼 좀 뭐 맞춤법도 좀 안 맞고 뭐 비문이긴 합니다만 뭐 어떤 내용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작가님 이거 좀 너무 예민한 걸 다루는 건 아닌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들인데 네. 뭘 알려주는 정보냐 하면 네. 김건희 씨가 굉장히 사악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어리석은 동시에 사악해요. 왜 그렇죠? 이거 되게 어려운 조합이거든. 사악한데 어리석기가 어려워요. 예, 사악 똑똑하고 사악한 경우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많죠. 그러니까 이게 무섭거든요. 이게 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그렇죠.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 대표적으로. 아 그래요? 머리가 좋고 사악하면 네. 되게 그 나쁜 짓을 크게 해요. 뭐 그거는 뭐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어리석고 사악한 경우에는 크게 나쁜 짓은 못 해. 그냥 조금씩 해먹는 거야. 근데 이런 너무 게. 자주 해먹는 것 같아. 그렇지. 네. 조금씩 해먹으니까 자주 해먹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그 이분의 남편 되는 분은 사악하지 않아. 그냥 어리석어. 그래서 그냥 어리석은 남자와 사악하고 어리석은 여자가 커플이 되잖아. 그럼 누가 누구를 지배할 것 같아요? 사악한. 그렇죠. 사악하고 어리석은 쪽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어리석지만 포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이죠. 포악함은 어리석음의 직접적인 징후 중에 하나예요. 하나의 징후구나. 예, 그거는 그 포악한 것은 사악하지 않아도 포악할 수 있어요. 좋은 표현이다. 사악하다는 거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그렇죠. 나쁜 욕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카톡 하나로 김건희 여사는 참으로 갖기 어려운 조합, 사악하고 어리석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대목이 사악하고 어느 대목이 어리석은 겁니까? 우선 이제 이게 지금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제가 정치를 안 한다는 거는 이 카톡을 하는 시점에서 이미 다 널리 인정받고 있던 거예요. 네. 제가 정치를 안 한다는 네. 거예요. 선거에 나오지 않는다는 네. 거. 근데 이때까지도 대권욕 타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리석은 건데 이거는 이런 주장을 계속한 극우 유튜브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굉장한 부자예요. 이것도 이제 부동산 카페나 이런 데를 무대로 활약하는 극우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댓글팀 이런 데들이 네. 그런 데들이 제가 그 반포동에 그 아리팍 줄여서 아리팍이라고 아크로 리버파크라고 네. 지금 원베일리 생기기 전까지는 네. 비싼데. 반포에 제일 비싼 아파트였다고 네. 그러잖아요. 거기 산다고 계속 퍼뜨리고 다녀요. 아니 거기 살면 안 돼요? 부자면 안 아니 돼요? 그러니까 살면 살아도 되는데 안 사니까. 또 일산 사시잖아요. 그렇게 비싼 집에 사는 놈이 그 무슨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이렇게 위선자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작가님 이게 굉장히 좀 결례된 질문인데 네. 제가 이제 뭐 매불쇼도 하고 더 라이브도 하고 하면서
정치인들 평론가들 만나잖아요. 거기 사신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아리팍에 그 책 팔아서 거기 못 살아요. 거기 살려면 다른 방식으로 재테크를 하는 사람이라야 거기서 하는 거지. 아, 거기 아니. 글 써서 책 팔아갖고는 거기 그 집 못 사요. 아, 그것도 사실이 네. 아니고. 예, 그 사실 아니라고 제가 이미 수차례 여기저기서 얘기를 했고. 근데 이것도 계속 하는 세력이 있어요. 아. 근데 그거 보고 있다는 뜻이고. 세 번째는 노무현이 유시민에게 아주 서운하게 돌아가셨죠. 이것도 이거 뭐야?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받고 코너에 몰려 있을 때 유시민도 입 닥치고 도망갔다는 유튜브를 그 주장을 하는 극우 유튜브 방송이 또 있었어. 아. 그러니까 다 보면 아, 그래요. 이제 그 내용들인데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사악하다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네네네. 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를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막 뿌리잖아요. 그렇죠. 왜 이러겠어요, 이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옹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합리화. 위해서 스스로 합리화. 네. 그렇지.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남을 해코지하는 아. 거짓말로. 거짓말로 그럴 수 있겠다. 이간질. 이간질하고 이런 건 동기가 사악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믿고 있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뜻이고.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오마이뉴스 기자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 이런 게 나왔다고 이거 막 그 카톡 공개됐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마이뉴스는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제가 논평 안 하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제 말 같지 않은 말에는 대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보냈는데 네. 라고 반응한 것처럼 기사 말미에 넣었어. 근데 그 앞에 그걸 뺐더라고. 아, 말 같지 않은 그거를요? 네,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의 말 같지 않은 말에는 대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차마 그걸 쓸 수가 쓸 없었구나. 수가 없었는지 앞부분을 뺐더라고. 오마이뉴스 데스킹은 좋네. 매불쇼는 그대로 나갑니다. 그대로 없이. 이게 유튜브 저널리즘의 폐해입니다. 아, 야, 이거- 이 분석 좋다. 네, 이거는 야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어. 그 아리팍 얘기는 진짜 제가 그 쇼츠에 그 얘기 한 게 한 300 몇십만 회 재생된 쇼츠가 있어요. 그게 제가 거기 안 산다는 거 1분짜리 쇼츠가. 안 산다는 게. 네, 저는 그때 뭐 극우 미디어에서 제가 사는 빌라에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자기들 기사 내고 그랬어요. 그 등기등본은 다 떼보고 제 처 명의로 돼 있는 집인데 제가 거기 살거든요. 근데 거기 한강변에 산책 갈 때 아리팍 앞으로 지나다녀요. 아리팍에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작가님이 돈 많이 벌고. 책 팔아가지고는 아리팍 아파트 못 삽니다. 근데 그래요? 명의가 그 사모님 명의로 돼 네, 있어요. 제 집은 제 아내 명의로 돼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 우리 작가님 명의는 하나도 없어요? 아, 제 명의로 이제 재산. 예금도 좀 있고요. 아, 예금. 네, 제가 이제 2013년도에 정치 은퇴할 때까지 그 예금이라는 걸 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돈 넣었다 뺐다는 파킹 통장만 있었지. 진짜요? 적금이나 뭐 정기 예금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네. 예, 근데 이제 10년 전부터 저도 노후 대책을 세우자 이래서 저축도 좀씩 하고 네. 그 집도 장만했고 아, 책 100만 부 팔리면 아리팍 사요? 100만 부로도 못 사. 안 돼요? 비싼 곳이구나. 아, 그래요? 야, 이게 쉽지가 않은 아, 곳이야, 그래요? 그거. 이 200만 부 팔아야 그 집 한 채 사요. 200만 부. 그 집 이름은 입에 올리기 어려운 집이야. 아, 200만 부 팔아서 그 집 사드리고 싶다, 진짜. 네, 많이 사주세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네, 마음만 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책은 200만 부씩이나 팔릴 가치가 없는 책이에요. 근데 20만 부 정도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20만. 야, 그 와중에 욕심내네. 간절한 눈빛. 야, 그 와중에 욕심은 내. 20만 부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요새 그 작가님하고 같이 방송 안 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또 터졌거든요. 굉장히 의아하고 심각하고 괴상한 일들이 많이 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다 하지는 못해요. 예. 너무 기괴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요새 나온 것 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좀 관심을 갖는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거든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맞아. 와, 이 두 개는 너무 심각해요. 이게 그 지금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의혹이 맞아 할 정도거든요. 혹시 그 작가님의 생각은 어떤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를 언론이 지금 잘 다루고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근데 문명에서 야만으로 퇴각하는 게 순식간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보통
높은 수준의 문명을 이렇게 누리다 보면 역사책이나 사극에 나오는 이런 일들이 영원히 끝난 것 같다는 맞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맞아요. 그 수준으로 가는 게 순식간이에요. 그런 이게 것 같아요. 전 100%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그래. 아니, 요즘. 그러니까 조선왕조 보면 어. 왕 잘못 뽑아갖고 나라가 거의 망조가 들잖아요. 왕을 뽑은 게 아니고 그냥 됐죠. 네, 아무튼 네. 그 뭐 1, 20년 집권해서 그렇게 가거든. 네. 근데 지금 한 2년 만에 이렇게 가잖아. 예. 순식간에 나라가. 아 이거 진짜 방금 말씀하신 건 저는 이제 뒤로 돌아가는 거는 생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아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선 시대 조선 왕조를 생각을 해 보면 이제 세종 때 굉장히 네. 모든 면에서 나라가 융성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문종이 병약해서 얼마 재위 못하고 승하하셨고 네. 그다음에 단종 세조로 가면서 굉장히 혼미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 순식간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왕조 시대 왕정 때니까 예. 왕이 얼마나 유능하고 똑똑하고 그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냐에 따라서 나라의 상태가 바뀌고 백성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국민이 왕인 시대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 민주정 공화정에 살고 있으니까 이거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거여서 막 경우에 따라서 대통령을 조금 잘못 뽑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국가기구가 있고 관행이 있고 문화가 있고 또 언론이 있고 시민사회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될 거야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죠. 맞아요. 근데 순식간이에요. 이게 인간이 권력에 굴종하려는 하는 이 성향 이게 생물학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각자가 각성하고 아주 노력하지 않으면 그 본성으로 회귀하는 게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지금 이제 예로 든 두 가지 일들, 네. 그러니까 뭐 마약 사건 무마라든가 또는 삼부토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국가기구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지? 네. 어떻게 순식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지? 네. 라고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 순식간이에요. 아. 순식간이고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맥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아. 이렇게 보고 저는 모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권력에 굴종하는 네. 그 속성. 와, 저는 요즘 다들 공부 열심히 하고 똑똑한 사람이고 한 자리씩 한 사람들인데 다 자존심 있는데 권력에 굴종하는 그 마음이 너무 심해. 최근에 와서 이제 국회 상임위원회나 뭐 여러 청문회나 이런 데서 장관급 공직자, 차관, 뭐 기획관리실장 이런 사람들 와서 답변하는 거 보시잖아요. 네. 어물러물 더 바보 신들 같아. 맞아요. 좀 마음이 안 좋아요. 그 공무원들이 지난 정부 때도 다 공무원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유. 아니 똑같은 공무원들이에요. 음. 근데 왜 공무원들이 저렇게 바보 신용을 하냐 하면 그게 권력을 거스르면 자기 입지가 위태롭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책임을 묻게 돼. 네. 그러니까 이제 이진숙 씨처럼 대놓고 하는 사람 빼고는 일반군 위안부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안부입니까? 아니면 강제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입니까?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누구와 논쟁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일본군 위안부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극우적인 어떤 확신범 몇 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어물 이렇게 대답합니다. 회의를 몇 시부터 했으면 5시 맞아. 시작해서 한 7시경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위원장이 있다가 그 6시 45분에 끝났잖아요. 아 뭐 그때쯤 이런 식으로 어물어물해요. 맞아요. 사람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돼요. 진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지금 당장 내 자리가 위태로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바보 행세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회가 순식간에 천박한 수준으로 국가 자체가 천박한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관념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건 정부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 정부도 추상적인 거예요. 실제는 뭐냐?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의 말, 행동, 의사결정 그렇지. 이것만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수준이 낮고 수준 낮은 사람이 모든 사람을 수준 낮게 행동하도록 강제하는 그 상황이 되면
그러면 정부 수준이 낮아지고 국가 수준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네.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권력 앞에서 굴종할 수 있다는 이 성향.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늘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경계심이 누그러지는 순간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우리 사회의 몇몇 예를 들면 그런 아이고. 지금 유시민 작가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분연히 일어나서 저항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지만 그렇죠. 그게 이제 박정훈 대령 같은 그렇죠.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그냥 네. 수능하면 돼요. 아니 뭐 예를 들면 백혜령, 백혜령 경찰관, 마찬가지. 형사과장. 예. 그런 분들이 나섬에도 불구하고 아유. 그걸 찍어 누르는 이런 정권이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아나무인이고 법과 제도도 다 무시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는 모든 걸 다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도덕성이든 정치적이든 시스템이든 네. 그야말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적 성향이나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들라고 봐야 돼요. 어리석다니까요. 네, 맞아요.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 삼부토건 문제는 나는 뭐 여기서 얼마든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싶은 분들은 그 삼부토건의 주가 동향과 네. 날짜별, 네. 그다음에 삼부토건의 그 사업이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거기에 해외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라든가, 그리고 이제 영부인과 뭐 국토교통부 장관과 뭐 등등의 우크라이나 관련된 일정과 이걸 딱 맞춰 보면 네, 그 딱딱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의심 안 하는 게 이상합니다. 그걸 저희 매부쇼에서 다 다뤘는데 그래서 의심 다 안 하는 다뤘죠. 게 이상해. 근데 저는 이제 그 사실관계보다 야 이렇게 작은 일에 대통령과 국가 운영의 동선이 맞춰지나? 어머나. 너무 쪼잔한 일이잖아요. 삼부토건 그거 대기업도 아니고 거기 뭐 우크라이나에 재건 지원해서 얻어먹으면 얼마 얻어먹겠어요 그거를. 꼼꼼해요. 아니 난 기분이 너무 처참한 거야. 아예 큰 엄청난 돈이 걸린 비리 같으면 와씨 세게 해먹네. 대한민국이 경제도 MB 컸고 처럼. 경제도 많이 성장했고 우리나라가 이제 강국이니까 아 부정부패도 이 정도로 해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붕괴할 텐데 이거는 너무 쪼잔해가지고 붕괴하기에도 창피한 거야 내가. 나는 왜 이렇게 작은 일에 흥분하는가? 김수영 시인의 그런 시가 생각나면서 우리 모두가 너무 작아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기분이 몹시 나빠요. 아니 그래서 제가 좀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그 상황들을 딱 맞춰보면 이거 주가 조작 냄새가 물씬 납니다. 그 의심 안 하는 놈이 이상한 놈이야 진짜. 네. 그러다가 겨우 그거 하려고 대통령의 일정을 하는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 내가 대통령이야 네. 라는 생각을 해봐요. 오. 그러면 아무리 나도 돈 욕심 많습니다. 굉장히 그 세속적인 사람이고. 그래 대통령이면 대통령 다운 규모로 아니 해먹어야지. 내가 대통령이면 그렇게는 못할 것 같거든요. 아니, 최욱 씨는 욕심 많아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마치 뭔가를 주가 조작을 위한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그런 일정을 이 말이 안 되거든. 대통령은 그걸 모른다니까요. 대통령은 그냥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보고를 받고 그냥 그대로 움직인 거야. 사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악한 이게 그렇게 연결되군요. 네, 사악한 자들은 그 뒤에 있는 거야. 판을 그린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그 이 인형극 있잖아요. 줄 마리오네트? 매달아서. 네. 네. 그거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그럼 완전 바보 같고 멍청하고 무능력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 자리에 있는 거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네, 우리 사극에는 그런 권력자가 심심치 않게 나오죠. 근데 2024년도에 그런 권력자가 나온다는 게 말인데요? 100년 후에는 이것도 사극으로 다 나올 겁니다. 아니 근데 국정기획비서관이 코바나 컨텐츠 출신 사람. 그럼요. 와. 이분이 또 주식 전문가고 네. 재산도 많죠. 1년에 재산이 200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정기획비서관은 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등 이런 것들에 다 관여할 수 있는 입장. 소스 알고 막 아찔하다니까 저는 이런 거 하면. 자기들만의 세상이네. 아무튼 그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바라보는 유시민 작가는 굉장히 그 참담하다. 참담하다. 너무 잘다. 너무 창피하다. 너무 창피하다. 또 이상한 거 터질 수도 있어요. 더 큰 거. 더 큰 거 터지면 흥분하면서 비평합시다. 요거는 알겠습니다. 흥분하면서 비평하기엔 내가 너무 부끄러워. 부끄러워. 자 그러면 이건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자 보세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은 이게 돈이 생기는 문제야. 만약에 진짜 주가 조작 한다면 그러면 돈 욕심 있는 누군가가 뒤에서 기획했겠지.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뭐 마약도 돈 생겨요. 에이, 설마 거기까지 간다고? 그러지 맙시다. 사실관계가 너무 안 나왔어요. 아직. 아직까지는요. 이게 왜냐하면 그 마약 사건이 적발된 경위가 확실하게 지금 공개돼 있지는 않고 네. 그럼 세관이 관련돼 있다는 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네. 세관 직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 마약 반입에 협조를 했는지도 지금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관에서 마약을 이제 압수하고 처벌하는 과정에서 그 압수한 마약을 다 폐기하도록 돼 있잖아요. 규정상 보면. 근데 도대체 어떤 종류의 마약을 얼마만큼 압수했으며 그 압수한 마약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혹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식약처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 마약이 유포되거나 우리 사회를 좀먹는 행위를 근절해야 되는 부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의료용 마약일지라도 철저히 관리, 감독, 감시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계엄 당일 2024년 12월 3일 날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이 성형외과에 갔다는 사실을 제가 폭로한 바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박동망 성형외과 진료 시간이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였는데요. 이 진료 시간 이후에 저녁 6시 25분부터 9시 3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성형외과 갔었고요. 또 계엄 선포 전 1시간여 전에 황급히 돌아갑니다. 그리고 해당 그때 당시에 신사역 4번 축에 있는 해당 이 당시에 이 성형외과에 방문할 때 카니발 하이리무진 제가 차량 번호까지도 공개를 하진 않았지만 제보를 했었는데 그 CCTV까지도 보도됐던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의료 관계자에 따르면 3시간 정도면 프로포폴 등의 불법적인 약물 투여가 의심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프로포폴 등을 정해진 목적 외로 사용하면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지만 또 치료 목적의 사용의 경우는 가능하기 때문에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박동만 성형외과에서 신고한 내용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작년 12월 3일 계엄 당일에 50대 여성 환자가 이 박동만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라는 신고 자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50대 여성만 지금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마약 투여 관련해서는 환자의 주민번호, 질병 분류 기호 등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식약처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아마 자료를 제출한 걸로 제보에 따르면 이 박동만 성형외과는 소수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많은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소수의 인원이 이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이 50대 여성이 몇 년생인지 혹은 주민번호 앞자리가 72090인지 또 50대 여성이 박동만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포함한 모든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줄 수 있는지 또 처방량을 단순히 한 개라고 하지 않고 모든 용량을 포함해서 표시해서 제출해 달라는 요구 또 어떤 시술 명목이었는지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일지라도 오남용 사례에 대해 철저히 감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그 자료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식약처가 관련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개인정보 침해 안 됩니다. 이 사안은 공익적 사안이고요. 의료법 제61조에서 장관께서 직접 지시하시면 충분히 진료기록부 확보하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가다 주셨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요. 세금을 물 쓰듯 씁니다. 그리고 물은 세금으로 씁니다. 대단한 부부야. 대단합니다. 표현 좋다. 윤석열이 파면된 거는 4월 4일. 예. 그리고 일주일간 불법으로 무단 점거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일주일간에 막 파티도 즐기고 난리 쳤잖아. 네. 그런 와중에 그 일주일 동안 사용한 수도량이 이번에 공개가 됐는데 예.
윤석열, 김건희 2인 가구잖아요. 그렇죠. 2명이잖아요. 네. 2인 가구 기준보다 무려 70배 이상의 물을 썼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4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 그러니까 관저에서 퇴거하기 하루 전 그때까지 일주일 동안 총 수도량을 쓴 게 228.36톤입니다. 가정집에서 228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2인 가구 한 달 평균 수도량이 예. 평균입니다. 한 달입니다. 13톤에서 14톤 정도 되거든요. 한 달과 비교를 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70배지. 그렇죠. 예, 저건 이제 기준이 한 달이니까 일주일로 하면 70배. 70배가 넘습니다. 예. 야, 228톤 가정집 두 사람이 사는 가정집 웬만한 워터파크보다 많이 씁니다. 뭘 했을까 진짜. 웬만한 노량진 수산시장보다도 많이 써. 네. 이거는 완전히 지금 미국으로 빠져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웬만한 싸이보다도 물을 많이 쓰니 이거 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지금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네. 지금 뭐 이과수 폭포 쪽에서도 연락 오고 난리인데 아니 어떻게 보게요? 똑똑한 분들 다 나와 계시니까 이걸 좀 경우의 수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아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사저로 가면 자기 돈 써야 되니까 개 고양이 목욕을 일주일 내내 엄청 시켰다. 그거 뭐 불가능해요. 그래도 이게 불가능해. 사용량이 그래도 너무 안 돼. 많아. 불가능해.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여러 사람들 초대해서 파티를 하면서 그 파티가 워터밤 파티였다. 그것도 불가능해. 그래도 안 돼? 싸이가 와도 안 돼. 안 돼. 싸이가 와도 안 돼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하면 물을 야, 그렇게 많이 이거 쓸 수 큰일 났네. 있는지. 이게 경우의 수가 없어. 아니, 저는 알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뭐 워터밤도 좀 약하니까 네. 약간 그 무속적으로 이건 좀 풀어야 되지 않나. 뭐 무속 뭐요? 그러니까 어떤 뭐 물의 신을 숭상하는 이제 그런 점쟁이한테 받아가지고 네. 너의 잘못을 다 씻어내라 일주일 동안. 네. 그래서 뭔가 어떤 제사를 좀 지냈을까? 뭐 이런 제사를 생각도 좀 지내는데 들어요. 어떻게 물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건 예를 제가- 들면 아니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 제가 상세한 건 잘 모르지만 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70배 이상의 뭐 이를테면 물을 쓸 수 있겠나?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냥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면 네. 뭔가 하여튼 물과 관련된 어떤 게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관저에 있는 모든 그 수도꼭지를 일주일 내내 그냥 다 틀어버리는 거죠. 뭔가 좀 기가 흘러야 된다. 예를 부정적인 들면 기운이 뭐 빠져나가. 씻겨내라. 예, 뭐 하여튼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아니, 그러지 않고서 이 양을 어떻게 씁니까? 그나마 그게 뭐 좀 경우의 수로는 그나마 그거 일리가 좀 있어 보이네. 그나마 요거는 좀 일리 있다. 나머지는 물리적으로 다 불가능한 얘기야. 네. 뭐 고양이를 아무리 시켜봐라. 전 세계에 있는 고양이를 다 시켜봐라. 그게 안 된다니까. 아니 방송 전에 우리 최욱 씨가 분명히 그 관저 안에 대형 폭포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 이거 쓰기 어렵다. 보통 이제 어. 개인이 만든 개인 폭포라든지 연못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이 이렇게 자체 돌죠. 순환하는데 네네네. 여기는 막 지물이 아니니까 뭐 흘려 내보내는 폭포. 아시아 최대 폭포가 거기니까. 네. 아니 그렇지 않고서요 진짜로. 진짜 희한한 일이야. 야, 이거 네. 진짜. 그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지금 한 1년 반 써야 될 물을 일주일 동안 다 썼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70배라는 거는. 예, 맞습니다. 와, 이게 그거 뭐 진짜 어렵다. 이거 어려워. 그 똑똑한 최강욱도 못 풀어. 이 문제는 못 푸네. 야, 이거 못 푸네. 문제가 어려우니까 못 푸네. 못 푸네 아예. 속수무책이네. 이거는 킬러 문항보다 어렵다. 이건 진짜 어려운데. 지금 뭐 의견 많이 주시는데 이분들도 지금 좀 힘들어하네. 뭐 내용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거 아니냐. 냉각수로 썼다. 냉각수. 뭐 그런 의견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냉각수. 이거 쉽지 않은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그 관저에 들어가면은 약간 뭐 힌트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언젠가 뭐 들어가게 될 텐데. 아니 근데 저는 그래서 관저 얘기 나오니까 이건 제 그냥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 관저에 미스테리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걸 뭐 조사하고 이건 당연한 거고 저는 이 윤석열의 내란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저 관저 어차피 새 대통령의 관저로 쓰기도 어렵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란을 기념하기 위한 내란 박물관으로 좀 저걸 지정을 하면 좀 어떨까? 나쁘지 않은 그래서 것 다 공개도 하고 네. 안에 들어가서 물 228만 8톤을 어디다 썼는지도 한번 우리가 추론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갑자기 그 생각 드는데 얼마 전에 왜 그 윤석열 구속된 직후에 한남동에 장어가 몇 트럭 들어갔다는 거 있었잖아요. 아주 많은 양이 들어갔지. 2,000 온스.
그 장어가 계속 헤엄치고 있을 수 있겠는데. 그 물에서. 그 물에서. 상장어. 그러고서 헤엄치는 애들은 치는 대로 치고 거기서 김성훈이가 작살 가지고 계속 이렇게 꽂고 다니고. 오빠 멋있어. 그런데 이제 김건희 오빠 화이팅 이거 하고 있고 배도 띄우고 노래 부르고. 배 띄우고 저쪽에 불꽃놀이 하고. 그래도 환장하겠다, 진짜. 그래도 228도 쉽지 않아. 그래도 나 너무 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환장하겠어. 미스테리예요. 근데 아무튼 그 아이디어 나쁘지 않아요. 그 내란 박물관. 내란 박물관 거기 그 큐레이터는 윤상현 잘할 거 아니야. 아 요것이 어떤 것이고요. 그렇죠. 그 잘할 거 자기가 아니야. 또 가본 경험에 우러나서 예. 보증을 하거든요. 네, 다 네, 네. 여기서 뭐 내란 관련된 논의도 했습니다. 뭐 이런 거. 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지금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VIP들한테는 장갑차 드라이브도 한 번씩. 그거는 비용을 더 네. 내야 됩니다. 스페셜 코스. 좋은데요. 알겠습니다.